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플러스 신촌 캠퍼스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영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들이 편입에 대해서 검색을 하셨거나 또는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영상을 선택하셨다는 건데, 뭐 전자이건 후자이건 이 영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편입을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떠한 전망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해서 너무 길면은 또 루즈해지는 감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짧게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정보 정도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목차는 입시 전망과 전형, 커리큘럼, 질의응답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관계상 세 번째 질의응답 파트 때는 개별적 질의응답이 제한되므로 뭐 학원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시거나 또는 유선상으로도 충분히 문의가 가능하시니까 끝나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입시 전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저도 이제 편입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서 편입 시장에 뛰어들기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저는 공무원 시험이랑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올킬, 소위 말해 전부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불안감, 내가 시간을 날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진입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지고 항상 편입이나 뭐 또는 비슷한 유형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도 유사한 불안감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자연계열, 특히 뭐 공과계나 혹은 뭐 나는 굳이 과에 국한되지 않는 이과 학생이라면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제 물론 좋은 학교, 좋은 과를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또 반드시 붙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자연계열 편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수보다 조금 낮아도 굉장히 좋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실제로 그거는 데이터로서 많이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정보는 좀 제한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에서는 뭐 54개 대학의 평균적인 경쟁률을 13.4대 1 정도라고 써 있는데, 이건 이제 좀 말 그대로 정말 평균치를 낸 거고, 여러분들께서 진학하는 대학을 조금 더 넓게 봐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뭐 굉장히 낮은 경쟁률로도 여러분들이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기억에 나는 예시는 뭐 작년 건국대학교 뭐 9대 1, 8대 1 정도의 예시가 좀 기억이 나네요.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편입이라는 판에 뛰어들기 부담스러워하는 게 대부분 합격 유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온다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매해 자연계열은 자연계열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자연계열일 테니까 모집 인원도 충분히 증가하고 있고, 뭐 인문계열을 대비해서 낮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실제로 우리 이제 대부분 캠퍼스에서는 물론 이과 학생들이 좀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좀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조금 내 학벌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이공계열 학생이라면 저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 입시를 들어가면은 어떠한 식으로 치러지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있습니다. 물론 좀 디테일하게 따지면 조금은 더 있지만,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유형을 가지고 있는 편입 수학 그리고 편입 영어를 같이 보는 학교예요. 이제 이건 대학 자체적으로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편입 수학 그리고 편입 영어의 시험을 가지고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대다수의 인서울권 대학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뭐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뭐 건국대, 국민대, 뭐 숭실대, 뭐 인하대, 아주대 등등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수의 대학들이 대부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통 원서를 접수하고 1차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편입 수학 및 영어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은 이후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서 최종 합격까지 하는 케이스가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편입 수학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케이스예요. 뭐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중앙대학교, 뭐 세종대학교, 이화여대, 가천대, 뭐 숙명여대, 뭐 국민대학교 수학과 물리학과 정도가 다음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영어 시험을 보지 않고 오로지 수학의 시험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반기 들어서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뭐 여기 외에도 소개는 안 했지만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공인영어랑 편입수학을 같이 보는 경희대학교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또는 논술과 공인영어로 편단을 보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등이 있는데, 뭐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 두 개의 대부분 대학, 그리고 뭐 좀 추가하자면 여러분들께서 토익 정도를 준비하셔가지고 경희대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도를 쓴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학원이나 뭐 또는 기타의 준비로 편입을 준비하신다면 편입 수학과 편입 영어를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편입 영어는 보통 미국 대학원 과정인 GRE에 나오는 단어들을 대부분 채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고, 편입 수학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부터 소개하겠지만, 자, 커리큘럼인데 편입 수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우게 될 자연과학대 또는 공과대학의 기초 전공 과목인 대학 수학을 학습을 합니다. 지금 뭐 큼지막하게 네 부류로 좀 나눠본다면 미적분학을 시작으로 선형대수학, 다변수 미적분학, 그리고 공학수학에서 끝이 나도록 돼 있어요. 뭐 여러분들께서 뭐 이과 때 뭐 기하 벡터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선형대 수학의 벡터 파트를 좀 아실 테고, 마찬가지로 미적분학을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미적분학에 어느 정도의 베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학습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해왔던 그런 수학과는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학문은, 저는 이제 수학을 강의하고 있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은 다들 입시로 배우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 정말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나는 수학이 너무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고, 물론 내가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공과대에 입학해서 뭐 미적분학을 좀 학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우리가 수학을 학습하는 인생에 있어서는 대부분 입시로 준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중 가장 큰 게 수학 대수능인데, 이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뭐 수능 수학을 좀 공부하신 분이면 알겠지만, 보통 뭐 대표적인 킬러 문제인 뭐 29번, 30번 뭐 또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창의성을 요구하는 킬러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등급이 많이 판가름된다면, 이 대학 수학의 이 네 가지 커리큘럼은 수능과 달리 굉장히 방대한 양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물론 신유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암기 또는 계산 위주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유형의 문제를 마주하게 될 테고, 그럼 많은 유형의 문제를 마주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다 정복하면은 충분히 고득점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인풋을, 그러니까 즉 노력을 쏟은 만큼 아웃풋이 나옵니다. 왜? 대부분이 암기 또는 계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내가 미적분학이나 선형대수학의 기초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선회해서 들어간다면 대부분이 처음 보는 내용들일 거예요. 대부분이. 해가지고 이제 나도 쟤도 내 라이벌들 전부 다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 똑같이 어떤 걸 암기하고 똑같이 어떤 복잡한 수식을 계산한다면은 당연히 그 친구들보다 그 친구들보다 많이 한다면 좋은 결과가 등장을 하겠죠. 해가지고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한국에는 유독 수포자라는 말이 많을 정도로 수학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정들이 있는 건 알지만, 조금만 그러한 선입견을 떼고 와가지고 또는 뭐 개인적으로라도 좀 공부를 해봐서 철저하게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러한 수포자에 대한 두려움 또는 그런 겁에 대한 것들이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제가 이제 매년마다 굉장히 수학을 지레 겁먹고 무서워하는 학생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항상. 근데 그런 학생들도 결국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좀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뭐 좀 뇌를 비우고 그냥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그냥 약간 기계처럼 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고차원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선형대 수학에서 뭐 선형 변환이나 뭐 또는 다변수 미적 분할에서 공간상에서 내가 차원을 약간 뒤틀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좀 어려운 유형들은 전부 다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나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라이벌들, 내 앞에 있는, 내 뒤에 있는 학생들 전부 다 똑같이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 편입수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암기나 계산을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노력의 양에 따라서 충분히 내가 많이 노력하면은 많은 이점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항상 매년 좀 어려운 신유형이 등장하지만 이 편입수학이라는 것은 보통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러한 신유형들을 전부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워낙 범위가 방대하니까. 해가지고 바꿔 말하면 그러한 킬러 문제를 내가 좀 뭐 틀리더라도 합격에 그렇게 당락에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뭐 간단하게 편입 수학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편입에 대해서 진입하려면은 이러한 시험, 이러한 입시 요령이 있구나를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 만약에 내가 수학에 대해 좀 자신감이 없다면은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뭐 지금 11월이나 또는 12월에 좀 일찍 오셔서 한 달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선행을 하시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편입 수학 자연계열 편입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요. 네, 이상 김영플러스 신촌 캠퍼스입니다. 감사합니다.